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 먼저 결혼하신 분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혼할 남친은 29살이고 5살 연상 연하 사내 커플로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장 내 직급은 당연히 제가 훨씬 높지만 남친 집안이 더 잘 사는 편이에요. 남친은 다정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생김새도 제 이상형에 가까운 편이죠. 예의 바르고 사회생활 잘하는 모습에 제가 먼저 호감이 있었지만 나이를 듣고 망설여져 몇 달 밀다가 남친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 남친이 28살이라 어리기도 했고 제 이전 연애들이 전부 오래 사귀었던 터라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사귀고 난 후 올해 초가 1주년이었는데 남친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정도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 했었지만 만 35살부턴 노산이라 걱정된다며 올해 결혼하고 내후년엔 임신하는 걸로 계획표 같은 걸 만들어 왔더라고요. 해서 얼떨결에 프로포즈 받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혀버렸습니다. 제 3자가 저희 커플을 보면 분명히 제가 더 아쉬운 입장이어야 할 겁니다. 나이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요. 문제는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더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남친과 함께 있는 게 좋고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남친이 잔소리와 지적 같은 걸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시간 내내 입을 한시도 안 쉬어요. 저는 말이 좀 없는 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웃긴 건 회사에서 남친 이미지가 젠틀하고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일 잘하고 공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미지에 속았나 싶네요. 연애를 하고 나니 완전 다른 자아더라고요. 사회생활 캐릭터는 따로 있고 본캐는 말이 정말 뒤지도록 많습니다. 심지어 요점 없는 쓸데없는 얘기가 다반사다 보니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말이 많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잔소리를 해대서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어버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잔소리 할 것도 아닌 일에 꼭 한마디씩 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 맞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3번은 무조건 싸우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남친이 무조건 사과했었지만 저는 화가 가라앉아야 연락하는 타입이라 이틀 정도 혼자 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 이건 저도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남친의 잔소리로 인해 싸우게 돼서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만난 지 1시간 만에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남친의 잔소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장을 지적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가면 무릎이 3cm 정도 되는 치마를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고는 오늘 화장 왜 이러냐? 피부 표현을 왜 이렇게 했냐? 어제 나이트 루틴을 어떻게 한 거냐? 세럼은 안 발랐냐? 라고 잔소리를 퍼부어대죠. 남친이 피부에 관심이 많아 저보다 기초 라인을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잔소리까지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식사 때에도 먹다 보면 사람이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매번 질질 흘리면서 먹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흘려서 제 옷에 뭐라도 묻는 날엔 한숨을 푹푹 쉬며 지 옷에 묻은 것 마냥 아니 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흘리고 먹어? 하며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제가 괜찮아. 빨면 되지. 이미 흘린 거 어쩌겠어. 그냥 밥 먹자. 하고 말해도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와 집에 갈 때까지 흘린 걸 지적하느라 그놈의 입이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지적질을 해대죠. 거기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그날 데이트는 그냥 망치는 거고요. 그리고 결벽증이 정말 심합니다. 서장훈님도 결벽증이 있다고 하던데 그분은 축에도 못 낄 정도예요. 그래도 그분은 남한테 강요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제 남친은 저한테도 본인 정도의 깔끔함을 강요합니다. 저도 지만큼 깔끔 떨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껏 살면서 깔끔한 편이라 자부하고 살았는데 남친은 정말 심합니다. 집에 가자마자 청소를 3시간씩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요. 아무리 야근하고 피곤해도 투룸 오피스텔을 청소하느라 시간을 보낸다고 새벽 2, 3시에 잠을 잡니다. 혼자 사는데 청소할 게 얼마나 많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샤워하는 것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디팩과 스크럽부터 시작해서 온갖 루틴을 다 합니다. 청소 3시간, 씻는 거 2시간을 매일매일 하더군요. 거기다 세차는 일주일에 한 번 타든 안 타든 꼭 하는데 차 탈 때에는 무조건 탈취제를 뿌려야 하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신발까지 다 털어야 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흘리는 순간 차 세우고 시트를 청소하죠. 그래서 호들갑 떠는 게 보기 싫어서 그냥 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 차 타면 여기 먼지가 앉았네, 세차를 해야겠네 하면서 궁시렁거리긴 하지만 이거 내 차라고 하며 화를 내면 아무 말 못하긴 하더군요. 청소 부분은 그래도 뭐 더러운 것보단 깔끔한 게 더 낫지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좋게 넘기자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평일에 출근을 하니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데이트를 하고 하루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 TV만 봅니다. 그래야 충전이 되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어떻게 사람이 누워만 있어? 좀 움직여. 라고 하며 쉬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2시간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하냐고 물어보죠. 연애 초반에는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다 했었는데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나중에는 지쳐서 빨래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현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사귄 지 4달 정도 됐을 때 진지하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네 입맛에 맞는 여자를 만나라. 나는 난데 왜 나를 바꾸려 하냐. 우리 부모님도 터치 안 하는 걸 왜 네가 뭐라고 하냐. 내가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눈에 안 차는 건데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걸 들으니 질리고 지친다. 하면서 헤어지자 했었죠. 제가 원래 사귀면 기본 3년 이상은 연애하는 타입인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매번 잔소리와 지적질을 해대니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며 싫어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다신 잔소리 안 하겠다. 지적질 안 하겠다. 고치겠다. 한 번만 믿어달라. 하며 매달려 오기에 뭔가 깨달은 게 있겠지 싶어 다시 만났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다시 만나고 나니 잔소리와 지적질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즐겁게 연애했고 올 초 프로포즈를 받아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 본성이 어디 안 간다고 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촬영까지 끝내고 나니 이번 달부터 슬슬 또 연애 초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달린 게 떠올라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결혼하고 나면 24시간부터 잔소리를 하겠죠. 잔소리만 빼면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다정하고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 나이에 다신 없을 남자인 건 맞아요. 근데 한마디라도 지적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기분이 100에서 0으로 푹 꺼지며 얼굴 자체가 보기 싫어집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봐도 이만한 남자가 없긴 한데 그 잔소리와 지적질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 남자랑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살 확률이 더 크다 싶거든요. 거기다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께서 상견례 할 때 정말 좋아하셨는데 실망감을 안겨드릴 생각하니 찹찹합니다. 그놈의 입 휘두르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쉬지 않고 말하는 입을 보면 망치로 주둥이를 때리는 망상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 잔소리 많은 남편 혹은 말 많은 남편과 사시는 분들 계실까요?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벽증 잔소리 심한 남자와 살면 단명합니다. 암 걸려요. 저는 글만 봐도 치가 떨리네요. 결혼하면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애 낳으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잔소리가 업그레이드돼서 무한 잔소리와 지적질로 엄청 잘못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3년 만나면서 말 많은 걸 알고 있었고 제 성격 자체가 말 없고 조용한 편이라 오히려 말 없는 사람보단 낫겠다 싶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1년 살고 이혼했는데 이유가 아주 간단했어요. 저놈의 주둥이를 꿰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한계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 많은 건 남자든 여자든 못 견디겠더라고요. 세 번째, 글만 읽었는데 4년은 폭삭 늙은 기분이네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 생각이 가능해요? 결혼하고 1년 이내에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추가입니다. 댓글들을 읽어보고 정신 차렸습니다.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잔소리하는 남자랑은 결혼 못하겠네요. 내일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보자고 했습니다. 파혼과 이별을 얘기하고 정리하려고요. 같은 회사지만 어차피 다른 부서라 마주칠 일도 없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파혼하자 마음을 먹으니 세상 너무 편하네요. 눈물도 안 나고요. 감정이 메마른 건진 모르겠지만 그냥 무덤덤합니다. 파혼 후 후회가 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 댓글들을 읽어보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는 남자인데 글을 읽어보고 파혼 결정 100번, 10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님 남친이란 인간이 정말 악질인 것 같거든요. 그 근거로 본인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약점을 쥐고 본인의 단점이 어느 정도 노출돼도 커버가 가능한 걸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이 극에 달해 님의 반발이 심해지니 결혼을 속도전으로 해치우려 하는 거고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길들이는 가스라이팅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의 결벽증 및 성격 장애를 풀 대상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최종 결론은 님 남친은 정신병자입니다.
님은 남자가 괜찮다고 하지만 회사와 개인 사생활에서 인격이 완전 다른 다중인격체입니다. 이걸 정신병자로 칭하지 않으면 뭘로 칭하겠나요? 파혼 결정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파혼 안 할까 싶어 걱정했었는데 추각을 보고 속이 시원하네요. 말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말들이 지적하는 말이라면 진짜 힘들죠. 거기다 결벽증까지 있으니 함께 살면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 사람입니다. 파혼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빠른 결정을 하신 걸 보니 앞으로도 잘 사실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